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나열해 놓고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가득 찾아보도록 할게요. 조언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겹치는 주제들도 꽤 많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끝나지 않은 수급. 여기서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김태성 이사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쯤 저희가 안 하고 지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움직이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큰 종목이 간다고는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서 어떤 성격인지 지금 5장 기준으로 먼저 그 포인트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시장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제 시장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시장을 많이 보신 분일수록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어제 개파락을 그렇게 하루 만에 또 바로 이제는 이 플러스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기업의 밸류, 기업의 가치보다는 투심이 만들어내는 가격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코프로에 대해서 1주 전, 2주 전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는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라는 투심이 100%였다면 이제는 사실 90%, 80%대로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꺼질 듯 안 꺼질 듯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에코프로가 굉장히 좋지 못한 개별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리스크는 잘 해소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여기서 또 한 번 폭발적인 성장세, 상승세를 보여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이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그 부담감을 배터리 셀 쪽에서 우리는 또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러한 시총 셀 이 대형주들이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양극재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흔들릴 때 셀 쪽으로의 이 수급의 자금만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2차 전지는 그 안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중에서 여전히 2차 전지 안에서 가장 관심을 못 받았었던 쪽이 인프라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인프라 쪽은 구조적으로 이 마진이 그렇게 클 수 없는 지금 산업이다 보니까 가장 늦게 지금 이 반응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개화가 될수록 인프라 관련주들 혹은 인프라 산업도 따라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완연하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첨보 이러한 기업들은 단기 시세를 노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은 조정 시에 한번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우리가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상승폭을 반납했다라는 것에도 저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노출돼 있는 재료들은, 네. 뉴스들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수도 그렇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지금 현재 패턴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사실 호재보다는 돌발 악재가 지금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저는 오늘 또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보면 잠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요것만 하나 더요. 그러면 대형주를 좀 보시는 것 같아서 네. 대외적으로 저희가 매크로 측면에서 돌발 악재가 있을 수도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셀 업체를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조금 기다림을 길게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는 걸까요? 일단은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순서의 차이인 거죠. 올해 1분기는
양극재가 정말 대장 중에 대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저는 같은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관심 가져 볼 만한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은 양극재보다는 셀 쪽. 셀 3사 중에 삼성 SDI가 그나마 그러니까 주가를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할 때 기업의 좋고 나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저희가 매일같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서요. 셋업체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양극재 소재 속에서도 분명히 못 오른 쪽도 있긴 하고요. 조금 더 볼 쪽이 있다라고 지금 구간에서 보신 쪽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동안 말씀 좀 드렸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약세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싶어요. 관심도와 더불어. 왜 그러냐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호재가 나왔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제 과거 얘기지만 일단 옛날 같으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나왔죠. 그러면 호재가 나온 기업은 빠지고 악재가 나온 기업은 올라가죠. 근데 이 악재가 나온 기업의 특징은 뭐죠? 쏠림 현상이죠.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뉴스에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 반응한다라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양봉을 뽑아냈어야죠. 포스코 케미칼이 약한데 에코프로가 강하다? 에코프로만 강한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외에는 어떠한 것들도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호재가 어떠한 것들이 나와도 이렇게 못 땡겨요. 오직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땡깁니다. 아직까지 에코프로 그룹주에 한정된 그 편중 현상이 퍼지지 않았다. 아직 그게 머무르고 있다는 관점이십니까? 퍼지는 게 아니라 그것만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게 퍼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오늘 SDI나 LG 엔솔이나 사시는 분들은 사세요. 그분들은 에코프로 안 건드리시고요. 에코프로 건드리시는 분 에코프로만 건드린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 제약바이오가 2015년부터 올라왔을 때 2018년에 제약바이오의 대장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2021년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 순위는 어떻죠? 그리고 2021년 하반기 때 위메드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위치 어떻죠?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경험상 이들의 사례와 별 다를 바 없다. 나쁜 주식이냐? 나쁜 주식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었던 주식들이 그러면 지금 주가가 떨어진 주식들이 다 나쁜 주식이냐? 삼성전자가 나쁜가요? 셀트리온이 나쁜가요? 밸류가 나쁜가요? 이익을 못 버나요?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은 투자자분들께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타이밍에 대한 조언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건가요? 저는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서부터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왔는데 이제는 이 조심스러운 단계를 벗어나 있다라고 제가 MTN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뷰와 더불어서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지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렸다는 점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4위에는 이제부터는 중국 모멘텀을 좀 더 본격적으로 바라볼까 하는데요. 판호발급이라는 키워드에서 눈치채셨을 겁니다. 게임주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먼저 게임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해주셨어요. 이제는 서서히 중국 볼 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말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새롭게 하루 걸러 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태인데 게임은 사실은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위메이드 그때 이후로는 많이 외면을 당한 상황임은 분명한데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런 모멘텀 타고 있습니다. 12월과 다른 조금 더 긴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뉴스일까요? 판호발급과 관련해서 폭발적인 부분들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더군다나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의 이제 관심,
늘어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게임 형태가 중국과 우리가 이제 조금 미세하게 달라졌다라는 거, 우리 여전히 MMORPG 게임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조금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국이 판을 여는 이유가 판을 열어줘도 이제는 이제 중국 분들이 하는 이제 취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 예. 그리고 중국 게임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국 산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한 다음에 자국 산업을 좀 키워놓은 상태에서는 자유무역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뭐 조그만 땅이라도 열린다라면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의 특징을 보면 한 단계는 이제 넘었어요. 허들을 하나는 넘었어요. 두 번째 허들은 뭐죠? 인기죠. 인기가 있어요. 재미가 맞습니다. 있어야 되고. 예, 민재국에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단 허들 하나 넘었고요. 두 번째 허들을 넘어야 돼요. 그런 단계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신장 모멘텀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 상반기 때 신작 게임이 조금 공백기예요. 빨라야 하반기에 나오고 내년에 이제 많은 게임들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가뜩이나마 성장에 목말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판호 발급과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이제 이걸로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뉴스에 뉴스를 더하겠죠. 지금의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라든지 뭐 엔터 쪽에 대한 어떤 트리거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하나의 테마로서 중국발 테마. 이건 실적이 찍히는 테마죠.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여행과는 좀 다르죠. 그런 테마에 대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이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마 성격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고요. 이사님의 의견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파노라고 하면은 한번 받은 기업이 궁금한 게 계속해서 받게 되면서 그 중국 모멘텀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안 받은 쪽에서 그러니까 오늘자리에서 덜 오른 게임주가 오르게 되는 건지 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쪽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받은 가능성은 기업은 똑같아요. 네. 다른 게임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안 받은 기업은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뭐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중국에서 왜 그동안에 빗장을 걸어 잠궜다가 최근 들어서 외자 판호를 이렇게 손쉽게 발급해 주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게임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 해당 산업이 쇠퇴를 지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국 내 이 게임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외자 판호, 이제 뭐 내자 판호까지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 이야기들 좀 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게임주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뭐 장대 상승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직까지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고르는 거지만 트레이딩 이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지만 우리가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외자 판호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게임 내 선호 탑픽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넥슨 게임즈는 제가 아니더라도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 외에 이제 게임 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넷마블이라는 게임 기업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넷마블은 이제서 비로소 이제 게임주로 좀 평가를 받는데 원래 이제 1년 전만 하더라도 BTS 관련주로 엮이면서 사실 본업인 게임보다는 이 다른 테마로 좀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하지만 지금 주가를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권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이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 또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여기에 외자 판호라든지 이러한 좋은 뉴스까지 지금 더 붙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요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 어떤 섹터가 변동성을 보여줄까 이것을 찾고 있기에 게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들어갈 만하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생각하시기에 다른 어떤 섹터보다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는 이 섹터 중에 하나로 이제 게임주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 모멘텀 많은 게임주 설명을 들어봤고요. 조금 더 위에 있는 이야기 같이 묶어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다음도 중국 이야기를 이어서 할 거고요. 지금 주제로 올려놓은 거는 엔터주입니다. 텐센트 고위층이 한국 기획사를 접촉했다. 다시 한번 한
산할령 이슈가 부각된 자리에서 사실 엔터는 저희가 SM 이슈가 있으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쪽은 많이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연결해서 이사님께 추가로 이 점도 여쭤볼게요. 반면에 게임과 다르게 이사님, 엔터는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모멘텀이랍니다. 그러면 게임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지금 받아들여질 걸 저희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나요? 일단 엔터 쪽에서도 이제는 옥석거리기가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 SM은 일단 논외로 지금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긴 하지만 지금 하이브, SM 같은 경우에는 풀려야 할 이 연결 고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좀 제외하면 크게 봤을 때는 JYP와 YG밖에 지금 남지 않는, 그럼 이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룸이 폭 자체가 더 남아 있느냐를 봤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저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해당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YG는 어느 정도 윗꼬리는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저는 같은 이 업종 내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 쪽에 지금은 표를 좀 던지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장 실적 쪽 많이 포커스 맞추시는 것 같네요.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한 반응도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앞서 2차 전지와 조금 다르긴 한데 뉴스에 따른 반응을 봤을 때 뉴스의 무게감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뭐 텐센트 얘기는 뭐 한국기획사랑 접촉했다라는 얘기는 조금 저는 그렇게 강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봐요. 어쨌든 뭐 긍정적인 뉴스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그냥 우리 밥 한번 먹자라는 의미 이 정도 느낌.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뭐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밥 한 번 먹자 해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긴 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자체적인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8시 45분에 오는지 앵커랑 아침에서 이제 YG 엔터 리포트를 얘기를 했거든요.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 올해 전반적인 엔터 쪽들의 3분의 1을 장악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든지 엔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서트 같은 걸 했을 때 2019년도랑 비교를 하는 그 수치들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은 코로나였으니까 네. 코로나 이전만 놓고 보면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19년과 비교해도 올해 벌써 예매율을 보면 30%가 늘어난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 폭발적인 부분들이라고 한다라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몇 번씩 이제 콘서트를 보셨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면 소위 용수철 효과라는 게 되는 거죠. 억눌렸다가 뻥 터지게 된다라면 그게 한 일시에 몰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 재무제표가 좋아진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입니다. 근데 이건 YG 엔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엔터사들이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SM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 가보면 가장 노이즈가 큰 건 저는 SM이라고 봅니다. SM 같은 경우 원래 주가 대비해서 조금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 약간 뭐 그 부분 때문에 올랐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이브는 그나마 난데 현재로서는 YG 엔터가 가장 이런 각광을 받고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 여기에 이제 텐센트가 얹으면 더욱더 좋죠. 이건 플러스 알파죠. 근데 지금 플러스 알파를 안 봐도 원래 본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엔터주들이 현재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게임하고는 좀 다르죠. 게임은 신작이 좀 없어요. 근데 이쪽은 뭐 신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인 그룹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존 그룹들이 새롭게 앨범을 낸 것들이 시장에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귀추가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임주는 저평가 매력이 높긴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엔터주를 바라보는 걸 위원님 추천하시는 둘 중에 건가요? 하나 사야 된다라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포커스까지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요. 중국 이야기 하나 더 저희 다음 리스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할 때면 리오프닝 테마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카지노였거든요. 계속해서 이 중국이란 키워드를 끌고 가면서 여기도 궁금합니다. 실적이 이미 개선된 쪽도 있고 계속해서 적자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도 있어서 어느 쪽을 봐야 될지 많이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리오프닝을 얼마 전에 질문 드렸을 때 빠르게 카지노가 그나마 가장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걸 제가 기억을 해서요. 지금 자리에서 반응이 최근에 좀 연속적으로 나온 자리긴 합니다만 리오프닝 쪽에 여전히 가장 탑픽으로 본다면 카지노를 보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포인트를 어디에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화면에는 소장님이 찍혔는데 아이고, 질문은 저한테 와서 카메라를 많이 좋아하는. 네, 일단 제가 좀 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리오프닝은 우리가 중국 시장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 기업들의 이 매출 구성 요소를 보면 과거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확연하게 중국 시장의 매출은 줄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준 것을 어디서 메꿨느냐? 바로 북미 시장 쪽에서 많이 메꿨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도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실적의 회복을 좀 기대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힘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화장품주는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 화장품을 제외하고 본다면 당연히 여행, 항공도 조금은 저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남은 것 중에 가장 지금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온 쪽이 어딘가라고 하면 결국 놀자주 쪽.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쪽,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뭐 강원랜드는 이제 좀 논외로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의 흔들림에 이 기업의 주가도 잠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빠르게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화장품 쪽을 계속 보시는 것보다는 이 카지노 쪽으로 시선을 한번 확장을 해서 돌려보시는 것도 지금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카지노 이야기를 또 하면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앞서 저희가 커버했던 엔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조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한데요. 동력이 약합니까? 아니면 엔터하고 비교했을 때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동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카지노도 우리가 이제 파라다이스와 GKL, 그다음에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요 이제 대표적으로 4개 기업들인데 서로 각계전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랜드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요 며칠 반등세를 냈습니다만 그 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맞아요. 왜 빠졌을까요? 강원랜드가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왔는데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는다라는 거죠. 베팅액 자체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고 이 부분에 있었는데 그래도 흑자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반등세를 나타내는데 저는 이거는 좀 제한적 반등이라고 봐요. 일단 지금 이게 꺾인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추세는 제가 볼 때는 뭐 2만 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뚫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동력이 약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 얘기한 스프링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일시적으로 흑자가 났지만 다음 분기에도 흑자가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오리무중이다. GKL과 파라다이스, 김태성 이사께서 놀자주로 잘 봤었는데 파라다이스 시티와 GKL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황이 나오는 것들이. 네. 과거에는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GKL 같은 경우 뭐 부산이라든지 제주 이런 쪽들이 아직은 좀 매출이 안 올라오는 것 같고 파라다이는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뒤늦게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노선이 이제 비행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중국에 이제 비행기들이 들어오면 그쪽에 이제 없었던 매출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모멘텀들인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이런 모멘텀들을 좀 보시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거. 나는 어쨌든 GKL 같은 경우 그래도 GKL은 저는 이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나는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 GKL 같은 것도 좋을 수 있죠. 어쨌든 흑자가 나을 거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보겠다? 롯데관광개발이 좀 빠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에 맞춰서 카지노를 보실 때 저도 결국 중국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카지노가 현재 가장 좋고 나머지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롯데가 이제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참 씁쓸한 얘기지만 돈을 너무 많이 써냈다라는 것들 오히려 웃는 것은 인천공항공사만 웃었다 이런 뭐 기사가 어제 저 보면서 오히려 중국을 이용한 게 아닌가 뭐 중국도 들어왔다가 이번에 탈락됐으니까 좀 씁쓸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현황을 잘 보시고 무조건 중국 가격들이 들어오면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옥석가리가 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길어질 수 있으니 투자 성향과 함께 뉴스 플로우를 잘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카지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1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겁니다. 여기는 이번 주에 최근에 처음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저희 조선해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저희가 주제를 뽑은 거는 STX이긴 합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 오늘도 조선해운 쪽, 특히 조선주의 흐름이 좋아서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바로 조선주를 여쭤볼게요. 경기 민감주가
잘 갈 수 있는 시장 분위기는 결코 아닌 것 같은데 조선주의 흐름이 돋보이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쩔 때는 뭐 수주 기대감이 있어도 잔잔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조선주 요즘 아리송합니다. 오늘 어제 시세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걸 봤나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다 수주 잔고 많다 할 때는 주가는 안 가고 네. 오히려 지금 가도 되나? 싶었는데 가요. 또 이럴 때 움직이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주에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 이 수급의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에도 뭐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종목임에도 저는 가격이 이제 이 조정을 좀 보일 때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수주 잔고를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올해 충분히 또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2차 전지의 변동성처럼 이 조선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는 최악으로 가는 그러한 흐름은 나오지 않고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운이라든지 이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STX 관련해서 인적 분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물적 분할이 좋냐 인적 분할이 좋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성향 차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더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이 물적 분할하면서 그동안에 좀 많은 비판의 대상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STX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스케줄대로라면 인적 분할을 했을 시에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그래도 남아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놓고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기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재료로서 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X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뭐 주총 시즌이라 그런지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적, 물적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의 반응을 봤을 때 또 리포트를 봤을 때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STX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뭐 시세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반납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이슈 소화되고 있다라는 관점이실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인적 분할은 중립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주식이 7대3 정도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0.7, 0.3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주를 갖고 있으면 7주와 3주로 이제 나눠져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회사, STX 같은 경우 이제 상사와 해운을 나누게 된다라면 두 회사를 다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운 쪽을 주력하겠다. 그러면 이제 인적 분할해서 주식이 들어왔을 때 상사를 팔아서 이쪽을 살 수도 있는 거죠. 회사가 왜 인적 분할을 하느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소수 집중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도 좀 용이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까지 반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도 어쨌든 이제 주식은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7대3으로 나눠진다는 거. 자,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강합니다. 자,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강합니다. 일단 흑자전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일단 한화와 흑자전환 얘기가 나왔고 흑자전환 나온 기업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미포조선이 작년 4분기 때 한번 돌았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삼성중공업이 흑자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죠. 이번에 드디어 대우조선해양도 흑자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제발 좀 흑자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MTN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후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다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흑자전을 못 냈는데 지금 대표이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흑자 전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흑자 전환이 이제 어느 정도 그들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항상 다음 분기에 흑자전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대표이사 입을 통해서 나온 거하고 공시를 통해서 나온 거하고는 무게감이 좀 다르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느냐 여부가 상당히 이제 흑자전환 된다라면 나중에 이제 뭐 피팅이라든지 밸브까지 쫙 해서 다 따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대우조선해양이 흑자전환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주가의 탄력성들이 강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선해운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두 분의 원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힐급 봤더니 마침 위원님의 오늘 원픽이 대우조선해양이라 제가 미리 공개를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모멘텀
모멘텀은 역시 흑자 전환이 키워드인 건지 자,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일단은 뭐 우리가 다뤘던 주제 측에서는 뭐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신선한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가 이 부분이 새로운 재료로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지수가 뒷받침된다라면 단기적인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라인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점,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사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원픽 어떻게 오늘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GKL이고요. 네. 결국 이제 이 놀자주들에 대한 실적은 충분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GKL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용산 쪽에서 사업장을 이전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사업 규모가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수혜를 올해 빠르면 3분기부터 좀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격적으로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추세가 이탈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이 18,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2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면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키워드를 흑자 전환으로 오늘은 잡아주셨다는 점 원픽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장 랭킹5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